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그린 케미칼 이슈들과 함께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다양한 이슈가 되는 종목들, 영상들 꾸준히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입니다. 실시간 뉴스나 이슈들도 공유를 해드리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도움되시라고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도 한두 개씩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보시면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종목은 가려놨는데 요거는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익 난 종목도 있고 손실로 마감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검색식에 이제 포착된 종목이라고 해서 100%다 수익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또 손실이 발생되는 종목들도 있는데 최근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이제 푸른 기수라고 이제 자이글이 두 자릿수 대 상승 파동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지난 8월 5일에 자이글이라는 종목을 검색식 포착 종목으로 올려드렸고 기준가 그리고 어디에 관련 수혜주인지 그리고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는 양식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려드린 날이 바로 이날이거든요. 이날 종가 부근에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13% 이상의 상승 파동이 만들어졌었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캔들 아래에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이렇게 3단계 신호가 뜨는 종목들만 저희가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전에 올려드렸던 이 모든 종목들이 다 저 신호가 발생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3단계 신호가 떴을 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급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저 3단계 신호가 발생되는 종목들만 추려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현재 올려드린 현재 진행 중인 이런 이제 종목들도 역시나 3단계 신호가 떠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천천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신호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에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파란색 글씨로 보이는 공부방 입장하기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린케미칼이 이제 오늘도 소폭 하락 흐름들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 거래량은 이제 18,000주 정도 발생이 됐는데 지난 이제 4월달 5월달에 주가가 한 차례 급등한 이후로는 거래량도 감소하고 주가도 약세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4월달에 주가가 좀 급등했었던 이유는 바로 현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기후 정책을 하나의 어떤 공약으로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던 부분들이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이제 그린 케미칼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그린 케미칼이 항상 기후 정책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급등하는 현상들을 많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어떤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 정책의 어떤 핵심 수혜주로서 꼭 빠지지 않고 탄소 관련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급등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난 이제 4월 달에 한번 급등이 있었고 현재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고 이슈나 어떤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결코 끝나지 않고 또 다시 재부각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난번 이제 7월 11일에도 주가가 한 20% 가까이 급등을 했었죠. 이때 당시에도 역시나 기후 정책 관련된 어떤 이슈들로 주가가 급등이 됐었는데 이때 당시에 나온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7월 11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아리백 산단, 규제 제로 검토, 재생에너지주 급등. 이때 당시에 이런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보면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아리백,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되자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뭐 OCI 홀딩스도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급등을 했지만 여기에 이제 그린 케미칼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동반 강세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되겠고 정부가 이제 아리백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사업을 공식화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선 전이죠. 6월 대선 전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공약,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선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 약속했던 부분에 뭐가 추가돼야 되냐면 돈이 추가돼야 됩니다. 즉 예산이 반영이 돼야 그 예산을 바탕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기대감, 공약 뭐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산이 반영되면서부터는 정책화되고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어떤 정책 수혜주로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임을 추가적으로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그때 당시에 이제 발표가 있었죠. 8월 말경에. 이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국정과제 39번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 바람연금 확대, 아리백 산단 구축 등을 하나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로 선정을 해서 명시를 해놨고요. R200 산단을 조성을 하면서 그리고 파격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포함한 특별법까지 제정을 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뭐 분산형 모델 및 재생 이익 요금을 강구한다.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안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중요한 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안에 아리백 관련된 예산이 반영돼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오늘 이제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가속화 뒷받침이라고 해서 지난해 6조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1조 9천억 원이 증액된 7조 9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에너지 전환, 아리백 산단 및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2025년도 예산이 2조 8천억 원이었는데 증액되면서 4조 2천억 원으로 확대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리백 산단, 햇빛, 바람연금, 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아리백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전력망 선제 구축 및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으로 차세대 전력망 산업을 육성을 한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화석 연료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 설비 융자 보조 대폭 확대한다. 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정부의 아니고 향후 이게 국회로 가서 예산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깎을 거는 깎아야 되고 뭐 증액할 건 증액한 다음에 12월경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이 2026년부터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년부터 사용되는 어떤 예산에 이 아리백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 기후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그런 이제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 가운데 지난번 4월, 5월에는 공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다면 이제는 어떤 정책주로서의 움직임을 다시 한 번 더 가져갈 가능성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요즘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별로 이렇게 종목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조선 기자재 종목들로 수급이 좀 집중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 외에 이제 종목들이 별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8월 들어서 증시가 좀 부진한 이유는 저는 세제 개편안이라고 보거든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해소되지 못했고 결정되지 못했잖아요. 지금 대주주를 50억으로 하느냐 10억으로 하느냐 이게 명확하게 결정되지 못한 상황들 그리고 배당세액 공제나 뭐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또 기대했던 것만큼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증시의 거래 대금도 축소가 되고 움직임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세제 개편안이 명확하게 결정되고 나면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나 이번 어떤 예산이 크게 반영된 또는 증액된 그런 이제 수혜주들에게는 강한 어떤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그린케미칼도 그동안에 좀 오래 쉬었고 정부의 어떤 예산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단 조성에 대규모 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증액된 만큼 다시 한 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다소 4월, 5월 달 이후에는 주가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저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좀 잡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이렇게 급등 나올 때 보면 한 7,500원대 전후로 지지받고 반등, 지지받고 반등, 지지받고 반등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는데 살짝 이탈해 있어요. 물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전에 어떤 저점 부근하고 현재가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구간 자체가 기술적으로는 좀 저점 영역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RSI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 지표인데 이것도 최근에 30 이하 과매도권에 들어왔거든요. 보통 이게 30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는 지표라서 전반적으로 바닥권 영역에는 들어왔다. 저점 영역에는 들어왔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봉상 흐름들을 보더라도 지난 2020년도, 2021년도 고점을 찍고 한 4년, 5년을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점도 계속해서 낮아졌고 저점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이런 이제 하락 추세를 그렸었는데 이게 올해 4월 달에 이제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추세를 좀 전환하는 그런 신호탄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저점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고점도 꾸준히 높아지는 이런 추세 전환을 모색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이제 강한 저항이었는데 이걸 이제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이런 자리가 이제 지지 반등의 영역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이런 이평선 차원에서 보면 60선에서 지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추세선 이전에 강한 저항이었던 이런 추세선도 이제는 좀 지지의 역할을 보여주면서 반등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좀 마무리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기후 정책 관련주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그린케미칼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유니슨이나 이 풍력 관련주들도 그동안에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낙폭 과대 영역에서 이렇게 지금 RSI 30 이하 과매도권에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비롯해서 이 기후정책 핵심 수혜주들이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인데 좀 반등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점차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자, 만약에 이제 그린케미칼이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이 전고점 부근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를 이제 돌파해서 가느냐 아니면 여기에 맞고 또 밀리느냐 이 부분들을 향후에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제 전고점을 좀 돌파해서 가려면 거래량이 필요하죠. 거래량이 필요하고 그 거래량은 이전에 터졌던 것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형성되어야지만 이 9,000원대 이상으로 좀 넘어가는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전에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 5월 8일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때 당시에 터진 거래량이 한 800만 주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뭔가 현재 구간에서 전고점을 뚫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이전에 터졌던 거래량 수준, 못해도 800만 주 또는 그 이상의 거래량이 형성된다라고 하면은 이 전고점을 좀 뚫고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터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뭐 5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이렇게 터진다 그러면은 이 전고점을 좀 넘어서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때 당시에 급등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을 때 시초가부터 갭으로 강하게 떠서 가는 이 날에도 거래량 자체는 크게 터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날 보면 거래량이 190만 주 정도 터졌는데 거래량이 이거보다 많이 터져야 이 구간을 뚫어서 갈 수 있는데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감소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점 돌파에는 실패한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제 800만 주 이상의 어떤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동반돼서 올라온다면 이 9,000원대 이상으로의 넘어가는 흐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면 이 9,000원대를 좀 넘어서기는 어려울 수 있다. 요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반등의 영역에 좀 가까워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을 마무리를 하고 반등 흐름들 전개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린케미칼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슈나 뉴스들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 공략해볼 만한 관심 종목 올려드리고 있는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는데 이 더보기에는 링크가 하나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아래에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파란색 글씨 있죠? 그거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